자,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것 중에 자, 해석의 자, 5대 원칙의 첫 번째 뭐야? 동사 찾고 논리적 판단을 할 때 투부정사 대절 앞에 자, 끊어주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관계사절을 찾으면 해석의 연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어저께 문장 보면서 이 세 가지 원칙들을 자꾸만 적용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 주어는 길고 자, 동사는 짧아진다라고 했어. 주어는 길고 동사가 짧아진다라고 할 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어저께 했던 거 다시 한번 따라해봐. 이때 그냥 같이 따라만 해도 이게 이제 자기 말에 익숙해지면 이런 원칙을 이용해서 문장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법 문제를 푸는 데서도 자신감을 얻는다고.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누구누구라고 했어.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거는 문장인데 주어가 될 수 있는 놈이야.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명사절 주어 앞에 누가 붙는다고 했어. that, what, 의문사 붙는다라고 했지. 이런 패턴들을 지켜주고 반면에 동사는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동사 나란히 나올 때 지켜야 되는 원칙 요거 어저께 설명을 마무리 못 지은 거야. 설명을 마무리 못 지어서 이제 요거 들어가는 건데 자, 첫 번째 누구라고 했어? 조동사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 비동사 다음에 분사라는 놈이 나오는데 자, 이어져서 어떤 그 문장 내부에서 동사가 되려면 자,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우리 뭐라고 해?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해?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있어? have 동사 다음에 누가 나와? pp가 나오면 얘는 뭐야? 완료형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사실상 오늘날 이제 표준 문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른바 스포큰 잉글리시 토익 쪽에 영향을 주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뭐 적나봐? make가 있고 help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let을 적었어. 무슨 동사 적은 거야? 근데 이상하지? 사역동사 중에서 누구를 뺐어? 시키다란 뜻의 have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라고 하지 말고 사역동사 출신 중에 세 놈이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 go나 come이 있어요. 얘가 누구야? 오고 가는 거야. 이런 동사 다음에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원형이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 뒤에 누가 오기 시작해? 동사 원형이 오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 수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야. make believe. 자, 그럼 뭐야? 원래 사역동사 make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지. make는 강제성이 있으니까 강제로 믿게 만들다 뭐뭐 인체하다야.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상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얘네들 뒤에는 투부정사나 ing가 아닌 동사 원형이 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 선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21세기가 되면 얘네들이 뭐가 될 것이다? 조동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세기니? 21세기지. 조동사 됐니 안 됐니?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린 사기당한 거지. 등록금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하는 거야. 항상 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어저께도 이제 게시판 답변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문법을 완벽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왜? 문법이라는 건 고정된 이론이야. 근데 언어라는 것은 뭐야? 영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 특히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가 바뀐다고.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는 잉글리시 이제 영국식 영어나 미국식 영어만을 표준화되는 걸로 인정을 했는데 요즘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주요한 나라 중에 또 다른 나라가 누가 있어? 캐나다가 있어요. 그럼 캐나다에서 나타나는 영어를 표준 영어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쟁을 벌이다 최근에는 인정하는 추세야. 그럼 캐나다만 영어 써? 어디도 써? 우리 어학연수 많이 갔는데 또 어디 있어? 호주 있지. 호주 영어가 있어요. 그럼 호주 영어만 있어? 어디 있어? 인도 영어가 있어요. 인도 영어는 표준으로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홍콩 영어는? 홍콩 영어 역시 표준으로 인정 안 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필리핀 영어 있지. 필리핀 영어도 역시 표준 영어로는 인정하지 않아. 다만 영어라는 큰 바다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고 어디 사투리라고 해? 경상도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지. 제주도 사투리라고 하지.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건 나중에 이제 토익 수업 듣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나와. 이게 동사가 이어졌을 때 나오는 모양이란 거 일단 정리해줘. 정리해주고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 놈들 환사 때문에 내가 이거 적어놓고 그 다음 9번 들어갈 준비하자. 9번 한 잔
장씩 한 장씩 나눠주는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 쉬는 시간 10분을 내가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이제 모의고사 안 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4월달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시험장에 가면 괜히 영어에 주눅 들어가지고 시험장에서 더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차분하게 보면 풀 수 있었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지.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른바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의 범주인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차분하게 한 상태에서 차분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혼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잠깐 공부할 때 그 순간순간 집중력들을 발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어른이 돼서 해외 여행하다 보면 자 서양 놈들 중에 아주 독특한 놈들이 있어요. 피서지에 갔을 때도 피서지 같은 데 가서도 우리 피서지 가면 뭐해? 그냥 벌러덩 눕지? 놀기만 하잖아. 근데 양놈들은 피서지에 가서도 책을 들고 책을 읽어요. 서양 놈들이. 독서의 습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야? 옛날 우리 히딩크가 우리 선수들에게 얘기했잖아. 한국 선수들은 긴장을 즐길지 모른다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애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차분하게 자기의 실력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자꾸만 책상에 앉아서 1시간 지나야 집중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10분 기적은 쉬는 시간 10분에 일어난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실력을 다 발휘 못해. 긴장감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인종별로 얘기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서양 애들은 진짜야. 우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서 비행기에서 책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국 갈 때 몇 시간 걸리잖아. 근데 그 새끼들 보면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책을 읽어. 우리는 뭐해? 먹기 바빠. 우리랑 문화적 습관이 다른 거야.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책을 집중하는 거지.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지. 이 집중력 발휘가 언제 위력을 발휘해? 쉬는 시간 10분의 기적을 만든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그 10분이 아깝다는 면도 있지만 어저께 이제 답변하면서 이제 느낀 거야. 또 하나는 뭐야? 시험장에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하게끔 만드는 거야. 우리 강의실 옮기잖아. 왔다 갔다 시끄럽잖아. 그 10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험장에 가서도 차분하게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어떤 수업을 들었느냐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한번 그런 생각도 좀 해보라고. 얼마 전에 유태인 놈 온 놈 있어. 메가 메모리. 내가 얘기했었지 저번 달에? 메가 메모리. 3월 며칠자 신문이었냐? 조선일보. 20. 나도 거기까지는 기억해. 웅글리시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유태인 놈 한 놈이 왔어. 유태인 놈 한 놈이 와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어디에 이제 유태인 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기억력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강연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었는데 걔의 첫 번째 요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끄럽고 산만한 데서 공부하라는 거야. 오히려. 그럼 뭐야? 집중력이 좋아지고 이 집중력을 통해서 뭐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공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객관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공부의 어떤 도라고 얘기하면 우리 동양 쪽에서는 도라고 하거든. 도를 터득하는 거야. 반드시 절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자, 한번 9번 들어가자. 9번. 자, 9번 들어갈 준비하고 자, 9번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게 있어. 뭐냐면 자, 나봐. 영어에서 해석의 5대 원칙, 5번째 원칙이 뭐였어? 문장과 문장 사이가 연결될 때 필요한 세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이 중에서 사실 관계사도 생략될 수 있고 접속사 that도 생략될 수 있지. 그럼 여기 봐봐. Each time new medium. 이때 medium은 대중 매체라고 해. medium 단수를 쓰기 위해서 medium을 쓴 거야. 어라는 관사가 보이지. 새로운 언론 매체나 대중 매체가 appear. 자, 나본다. 이때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야 출현하다야. 왜 출현하다를 선택을 했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린 그 뒤에 누가 따라 나와야 돼? 그는 보이다. 그는 지웅이는 사마귀처럼 보인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사마귀가 있어야 되지. 보호란 놈이 따라 나올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우리도 모르게 선택을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나타나다 출현하다는 뜻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어저께 우리 얘기했던 스탠드나 킵이나 리메인이나 그런 동사, 라이 같은 동사 뒤에 장소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단독적으로 나왔어. 어쨌든 자, each time 동그라미 쳐.
실제로 그 뒤에 I feel이 보이는데 쉼표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 아니지. 표준 영어에서는. 그러면 each time 뒤에 누가 생략된 거야? each time과 a new 사이에 when 적어줘. when 적어주면 실제로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지.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줄 때는 이른바 누구?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경우는 종종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매체가 each time, every time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 뭐뭐 할 때마다. 자, 새로운 대중매체 또는 여론 매체가 출연할 때마다 I feel 난 여기고 있어. 뭐를? important.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투부정사 앞에 논리적 판단을 해주고 respect. 자, 잠깐만. respect 무슨 뜻이야? 때로 내가 사전 들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respect 하면 대한민국 대표 영어 뜻이 뭐야? 존경이야. 존경은 사람일 때 쓰는 거지. 그 뒤에 someone이 나왔을 때 그런 거지. 여기는 지금 누가 나왔어? something이 나왔지. 그럼 이때는 존경이야, 존중이야.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자꾸만 그거를 우리말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나는 그 새로운 매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했어. even if 동그라미 쳐. even if 동그라미 치고 칠판 본다. 칠판 본다. as if 무슨 뜻이야? 마치 뭐뭐처럼. 반면에 even if는 무슨 뜻이야? 뜻이 같아 달라. 뜻이 같아 달라. 자, 한국 학생들은 as if는 거의 다 알아. 마치 뭐뭐처럼. 그리고 나서 여기다 누구? as though 주면 이게 헷갈려. 실제로 앞에 있는 이거는 솔직히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두 개 붙은 거지. 그래서 as if, as though 따라해봐. as if,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이고 even if 다음에 even though가 나오면 설령 뭐뭐 할지라도지. 각각 두 놈이 같은 놈이지. 자, 따라해본다. as if,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자, 자기의 소리가 돼야 돼. 내가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이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너희들의 지식이 돼야 돼. 그래야 살아남는 거야. 자, as if, as though 뭐라고 했어? 마치 뭐뭐처럼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 할지라도. 잡아줘. 잡아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자, as if에다 전체 여기 또 보면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 처음부터 봐봐. 새로운 언론 매체나 여론 매체가 출연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respect,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설령 이번에 또 appear이 나왔지. 이때 appear은 나타나다, 출연하다야, 뭐뭐처럼 보이다야. 그 뒤에 뭔가 따라 나왔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primitive는 뭐야? 원시적인. naive는 뭐야? 경험이 없고 숙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at first never 쳐. at first never 치고 자, 칠판 본다. 칠판 본다. 이게 이제 구문독해 요령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처음에 수능이 시작됐을 때 그때 내가 학원에 나온 셈이 됐는데 그때는 진짜 가르칠 교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영어 교재 중에 쓸만한 교재가 거의 없었어. 자, 봐봐.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놈, 세 놈 전부 다 뭐야? first가 붙어있지. 이거를 수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옛날식 영어야. 그리고 이거의 낱말 뜻을 외우는 것도 옛날식 공부 방법이야. 자, 느낌을 잡아봐. first of all 무슨 뜻이야? 무엇보다도야.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란 얘기지. for the first time은 뭐야? 처음으로야. 뭐라고 했어? 처음으로. at first. 내가 좋아하는 놈이야. at first는 뭐야? 처음에는이야. 그럼 이 뜻을 적으려고 하는 게 옛날식 공부 방법이야. 그렇게 공부해서는 수능에서 1등급은 힘들어. 운 좋으면 2등급 말이지만 뭐 요즘엔 등급제니까 상관없어. 자, 봐봐. 무슨 효과를 노리고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효과를 노리고 썼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네들도 연결사로 보는 거야. 자,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모든 것 가운데서 첫 번째라면 열거나열의 시작을 언급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열거나열의 시작이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라고 하면 탈락의 전개 방식이 뭐로 뻗어나가? 자, 따라해본다. 시간 순서, 역사, 기원, 발전. 따라해봐. 시간 순서, 역사, 기원, 발전이지. At first. 처음에는 그녀가 좋았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 지금 죽이고 싶다는 거지. 그럼 무슨 효과 노리고 싶은 거야? 시간상의 대조. 요게 이제 예측 독해야. 자, 다시 한번 보자. First of all. 뭐라고 했어? 무엇보다도 열거나열의 시작이 더 중요한 거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시간 순서, 역사, 기원, 발전. At first. 처음에는 시간상의 대조. 마무리해. 마무리해. 그리고 9번 문장 마무리 짓자.
내가 내일 그 병원에 수업 끝나고 병원 가거든. 근데 병원 가면 또 검사하면서 나를 칼로 찔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많이 아프면 내가 미리 연락을 줄게. 내가 저번에 나와서 되게 힘들었거든. 웃긴 놈들이야. 검사한다고 하면서 수술하죠? 그러면 난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저번에 굉장히 아팠거든. 근데 이번에도 검사 결과 나오면 또 뭐 또 찔지 몰라. 죽을 병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죽더라도 너희 수능 때까지는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가.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건데 뭘 그런 걸 겁내. 자, first of all 뭐야? 무엇보다도. 얘가 뭐야? 자, 무엇보다도는 뜻은 솔직히 어느 책이든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책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어떤 영어 실력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다음 걸 배우는 거지. 무엇보다도 얘가 뭐라고 했어? 열거 나엘의 시작. For the first time 하면 처음으로인데 일반적으로 뭐야? 시간 순서, 역사, 기원, 발전. At first 뭐야? 처음에는 무슨 효과 노린다? 시간상의 대조지. 시간상의 대조. 그럼 봐봐. 이제 마무리 짓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까? 어쨌든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뭐야? 새로운 언론 매체가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실제로 통신 분야의 발달이라는 게 엄청난 거지. DMB 폰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적으로 접하고 있는 통신이나 언론 매체 그것도 엄청나게 다양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 사람의 평가야. 자, 보자. 새로운 매체가 appear, 이때는 출현하다.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고 나타날 때마다 나는 그러한 새로운 매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설령 그 매체가 first 뭐야? 처음에는이지. 처음에는 primitive, 아주 원시적인 단계고, naive 하는 거 뭐야? 경험도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어. simply because, 나 같은 because는 내모치고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이유나 원인의 부사절이란 말 쓰는데 나는 원인 분석이란 말을 더 좋아해.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은 그 매체에서 value, 어떤 가치를 여기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즉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 문화라든지 또는 옛날에 다음에 카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그런 여러 매체나 매체가 출현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 여러 매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뭐야? 진보적인 사람, 뭐 그 정도 분류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자. 자, 아직까지 뭐만 해도 성공이라고 했어. 동사 찾으면 된다고 했지. 동사 누구야? is지. 그러면 중간에 누가 들어갔어? 쉼표 사이에 뭐가 들어갔지? 여기서 자, 나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한번 정리해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라고 했어?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그 다음에 누구야? that, what, 의문사라고 했지.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가는 거야.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어 중에 가장 지저분한 놈이 누굴까? 주어 중에 인간성 제일 황인 놈이 누구야? 명사예요. 명사가 주어 중에 가장 인간성 지저분해. 왜 그래? 명사 앞에 따라올 수 있는 놈 누가 있어? 형용사 따라 붙을 수 있지. 쓸데없이 길어지는 거야. 이 앞에 누가 올 수 있어? 부사가 올 수 있어. 부사 앞에 필요하다면 또 누가 올 수도 있어? 관사도 올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중학교 용어지. 명사 앞이 길어지는 놈은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 이거 중학교 때 영어 기억나? very pretty girl. 그런 거잖아. 이런 거는 겁낼 필요 없어. 앞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명사가 길어지는 건 고등학교 영역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명사 뒤에 따라 붙으면서 명사를 길게끔 만드는 놈이 있어. 이때 누가 있어? 자, 적으면 안 돼. 내 수업의 특징을 따라가야 실력이 들어. 전치사구라는 놈이 뒤에, 전치사라는 건 in, on, by 같은 게 붙어있는 놈이야. 그런 놈들이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줄 수 있어. 또한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어. 두 단어 이상들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투 부정사 무슨 용법 있던 거 기억나? 형용사적 용법 기억나?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추억. 그때 이제 영어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중2 때 배워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줘. 자, 질문.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동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지. 그래서 분사도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컴마 누가 있어? 동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끝나면 그래도 착한 놈이지. 인간성 더럽다고 했지. 이 뒤에 따라붙는 놈 중에 누가 있어?
관계사절 앞에 있는 말을 우리는 중학교 때 선행사라고 배워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른바 동격에 누가 있어? 대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동사가 나와도 진짜 썰렁하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10번이에요. 썰렁하잖아. 동사는 썰렁하지. 긴 주어 짧은 동사지. 잠깐만. 자, 몇 가지야. 전치사구,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컴마, 동격, 관계사절, 동격이 대절. 자, 난 이런 식으로 애들을 대학 보낸 거야. 해봐. 뭐가 있다라고 했어? 전치사구,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컴마, 동격. 다시 한번. 전치사구,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컴마, 동격. 그 뒤에 따라붙는 건 뭐야? 관계사절과 동격이 대절. 적어봐. 할 수 있어. 응? 이게 머리를 전투화시키는 거야. 응? 웃겨. 난 말에 왜 이렇게 전투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방위 주제. 응? 정작 부대에 가서는 M16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나 컴퓨터만 만졌어요. 내가 그 자대 배치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자대 배치 가니까 제일 처음엔 테니스 라켓을 주고 두 번째는 그 간부 식당에 가서 장교 식당이라고 있거든. 거기서 식기 닦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지? 수세미인가? 녹색 수세미 하나 주더라. 난 총을 만져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좀 그 뭐 내가 이제 좀 머리가 좋다는 게 발견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 만지라고 하더라. 딱 한 번 총 만져봤어. 지웅아, 권총 좀 갖다 놔. 그때 권총이라는 걸 처음 한번 만져본 게 내가 방위생활 1년 6개월 동안 유일하게 총 한번 만져본 거야. 아주 뛰어난 보직이었지. 식기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깻잎 묻히고 막 그런 일도 했다. 야, 깻잎 묻힐 줄 알아? 너 비웃냐 지금? 내 직업에 대해서? 자, 군인은 어떤 임무를 맡더라도 다 수행할 줄 알아야 돼. 깻잎을 비워 버무리라면 깻잎을 만드는 게 군인의 임무야. 자, 뭐라고 했어? 자, 이렇게 하면 왜 내가 지워버렸는지 알겠지?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2-3시간 써도 실제로는 안 외우게 돼 있어. 공부했을 거 아니야. 자, 뭐가 있었어? 전치사구, 형용사구, 투부정사, 분사, 컴마, 동격. 다시 한번. 전치사구. 그 다음에 뭐 있어? 형용사구. 그 다음에 뭐야? 투부정사, 분사, 컴마, 동격. 야, 컴마, 동격이 이거 아니다. 컴마 사이의 동격. 내가 좀 말을 압축해서 쓰는 거야. 그 뒤에 누가 있었어? 관계사절과 동격의 대절이지. 이러다 보면 이런 문법적인 용어에 친숙해져야 자꾸만 자기가 문법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또 생기는 거야. 자, 가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deepest 가장 깊고 유일한 테마라고 얘기했지. 뭐를? of human history. 실제로 주어는 우리가 만약에 단복수 묻는 문제 때문에 일부러 주어를 찾는다면 주어는 누구야? theme이에요. theme이 주어가 되고 얘가 주제 주어지. 근데 앞뒤에 길어진 거지. 깊고 유일한 주제, 뭐를? human history. 인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심층적이고 유일한 주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중간에 들어갔어? compared가 보이지. compared. 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쉼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자, 봐봐. 이게 바로 오늘날 문법의 어려운 점이야. 자, 나봐. 우리 첫날 첫 수업에서 이거 기억나는 사람일 거야. 복습 한번 해보자. 문장 앞뒤에 해석의 원칙 네 번째 거. 문장 앞뒤에 ing 오는 거 우리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 분사구문이지. 근데 따지고 봐. 분사구문이라는 놈 ing만 현재 분사만 분사가 아니지. 누가 들어갈 수도 있어. 과거 분사도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사대부사절 누구라고 했어? 빠르게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다시 한번.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라고 했어? 그치? 뒤에 나온 건 뭐야? 동시동작, 연속동작이라고 했지. 근데 이게 앞뒤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쉼표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본다면 얘는 뭐야? 분사구문이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잠깐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까 명사 꾸며줄 때 뒤에 누가 있다고 했어?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도 있다고 했지. 그 구조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설명은 가능한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이 봐. 인간 역사상 가장 깊고 유일한 주제는 compare 뭐와 비교해 봤을 때 oral.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subordinate importance가 보이지. subordinate. 자, 잠깐만. subordinate.
이렇게 보통 이제 영어에 이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철자가 길어지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파생어 프린트 나가고 있어.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자료,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온라인 애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것 좀 이렇게 난 좀 그 카메라도 좀 보라고 하더라고. 자꾸만. 나는 카메라 무시하고 하거든 항상. 근데 나중에 이제 자료가 올라갈 때 나중에 나 그럴 때 진짜 당황해. 4.1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찍었어. 그때 25강에 나눠준 프린트를 달래. 그걸 내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는 게 가능하니? 나랑 수업 듣는 사람들 알아. 지난주에 나눠준 프린트도 난 몰라. 그럼 무리한 욕심 내지 말고 그냥 검색을 생각을 하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 파생어 연습도 바로 요거야. 에이트가 붙으면 이때 에이트는 뭐야? 네이트원 친구야? 네이트네? 네이트원이야 그러면? 여기 온부터?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야. 에이트가 뭐야? 형용사 전미사야. 그럼 어근이란 놈은 얘야. 얘가 어근이지. 얘가 어디서 왔어? 오럴에서 왔어. SUV 어디서 봤어? 지하철에서 봤지. 자, 오럴 따라해봐. 명령, 주문, 질서, 순서. 뭐라고 얘기했어? 명령, 주문, 질서, 순서. 한 번만 더. 명령, 주문, 질서, 순서.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걸 받는 거지. 아래쪽 사람이니까. subordinate가 뭐야? 종속적이냐. 종속 변수 알지? 독립 변수 기억나지? subordinate가 뭐야? 종속적이냐. 그러면 사실 이건 오히려 더 쉬운 단어지. oral 뭐라고 했어? 명령, 주문, 질서, 순서. subordinate는 명령을 받는다는 거니까 종속적인이지. 정리해줘. 정리해줘. 그래도 6.0 할만하지? 어려워? 사막이가 혼자 지랄하는 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 괜찮아. 아직 응? 응. 그래도 야 확실히 내가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 응? 내가 게시판 답변 달면서 그래도 내가 흐뭇한 게 뭔지 아냐? 이것보다 훨씬 대충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기본 원리인데 기본 원리 듣고 점수 올랐다는 애도 꽤 돼. 저 어저께는 내가 한 놈은 기본 원리를 들었는데도 점수가 안 올랐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다른 선생님 추천해 줄까 그랬어요. 자, 얼마나 내가 정직하냐. subordinate가 뭐야? 종속적인. 다시 한번 명령, 주문, 질서, 순서인데 그럼 잘 봐봐. 실제로 자, compare는 비교, 비유라는 단어가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자, to which에서 which가 받고 있는 것이 theme이에요. 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자, 봐봐. 인간 역사상 가장 깊고 유일한 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과 견주어 봤을 때 subordinate니까 뭐야? 종속적인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는 인간 역사의 유일한 테마는 바로 그게 뭐라는 거야? conflict, 갈등이라는 거지. skepticism. 자, skepticism이 뭐야? skepticism이 뭐야? 회의주의야. 믿지 못하는 회의론이야.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의심이야.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 위드가 나왔지. 잠깐 여기서 도구 준비. 자, 내가 지금 여기다 적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공통점을 느껴야 돼. share라는 단어가 있어. share는 무슨 뜻이야? 공유하다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좀 전에 하다가 말았지만 compare이 비교 비유하다란 뜻이 있어. compare이 비교 비유하다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connect라는 단어가 있어. 얘가 뭐야? 연결하다야. 연결하다야. 그 다음에 equate라는 단어가 동일시하다야. 내가 지금 이런 단어를 적어주면 이런 단어들은 동시에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돼? A with B가 나올 수 있지. 자, 봐봐. 동시에 with가 뭐야? B와 함께 A를 공유하다. B와 A와 B를 뭐야? 비교하다. A와 B를 연결시키다. equate가 뭐라고 했어? 동일시하다. 동일시하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개가 전제돼야 돼. A와 B를 동일시하다지?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 conflict이 좀 전에 무슨 뜻이라고 했어? 갈등하다지. 뒤에 누가 따라 나온 거야? with가 따라 나온 거지. 그치? 이런 놈들은 실제로 영어 문형에서 몇 형식 몇 형식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는 놈이야. 왜?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할 때가 있지. A와 B를 공유하는 거고 A를 B와 함께 공유하는 거고 A와 B를 뭐야? 비교하는 거고 A와 B를 뭐 하는 거야? 연결시켜주는 거고 A와 B를 동일시하다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목적어 하나야 두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지. 마무리 짓자. 자, 10번 설명 너무 오래 갔다. 자, 빨리 마무리 짓자. 회의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의심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랬던 거지. 어? 니꼬락산 일 안 해, 너 자신 알아?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빵 굽는 베이컨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 한 거야? 의심한 거야. 이 의심과 어떤 거에 대한 신념이 있지. 의심과 신념의 갈등이었다는 거. 이제 포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도 옛날에 서울대에서 농구를 처음 시작할 때, 논술 시험 처음 시작할 때 권영민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국문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논술 시험 채점위원회 채점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됐어. 그 당시 서울대 논술 중에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뭔지 알아? 모범 답안 중에 이제 세 개를 줬어. 우수 문항을 세 개 답안을 보여줬는데 그 우수 답안 중에 하나가 첫 문장이 뭐로 시작했는 줄 알아? 위대한 칼 포퍼는 이런 말을 했다. 교수들은 이 칼 포퍼 때문에 점수 준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로 어디로 유학 가? 미국으로 유학 가지.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은 칼 포퍼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는 딴 걸로 점수 받은 게 아니야. 위대한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다 라고 하면서 과학적 권위를 통한 호소의 기법을 쓴 거예요. 어? 그래서 오른쪽에 포퍼 얘기는 이 책 전체에서 두 번 나와. 두 번 나오는데 포퍼가 어떤 새끼인지만 대충 알아. 어려워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교수들 중에도 칼 포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5손가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 포퍼가 무슨 말 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칼 포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교수들도. 왜냐면 이 사람 글이 어려워. 과학철학자라서. 자, 들어가 봐. 자, 마무리하자. 인간 역사의 가장 깊고 유일한 테마.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과 견주어보고 비교해 본다면 서브오르디네이트가 뭐라고 했어? 종속적인 중요성밖에 찌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뭐야? 회의론.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의심하려고 하는 태도와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신념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지. 사실 그래.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한편으로는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싶은 마음도 공존하지. 인간 역사상의 칼 포퍼는 뭐야? 그러면 우리의 심성 그 자체가 뭔가에 나 자신을 맡기고 싶은 신념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야? 의심하고 싶은 마음도 갖는 거지. 그것 사이의 갈등이 실제로 인간 역사 사상의 발달이라고 얘기했던 게 칼 포퍼예요. 자, 나중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오른쪽에 반중주의는 이과는 꼭 읽어봐. 자, 넘어간다. 11번 넘어가서 자, 우리 아인슈타인이 2번 문장에서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종교 없는 과학은 뭐야? 불구자 같은 존재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는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쓴 거냐면 11번 칸트의 말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칸트에 대해서 쓴 건데 자 9번 각주 옆에다 적어. 백종현 적어놔. 백종현이라는 사람을 적어놔. 나중에 농구수를 이제 공부하게 돼요. 어쩔 수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농구수를 공부하게 될 계기가 생기면 만약에 칸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칸트 공부를 해야겠다. 칸트로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야? 이만기. 몰라? 그때 사건 몰라? 내가 이제 메가스터디 거기 가입이 아니지 뭐야? 합류할 때 이만기 선생이 뭐 시험 문제 찍었다라고 해서 유명하게 사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만기 선생이 뭐를 알아? 아이고 이런 말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괜찮아? 그때 이제 뭐를 알았던 거냐면 그 선생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걸 안 거야. 근데 사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칸트를 전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 김소를 연구하든지 이육사를 연구하든지 뭐 문학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뭐로 받았어? 칸트로 받은 거야. 그래서 칸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칸트는 엄청난 철학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만기 선생이 나온다고 했던 칸트는 안 나왔어. 다른 칸트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여론의 조작이라고 봐. 찍은 것처럼 소문이 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칸트 나오면 백종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데 나도 이 선생님이 시간 강사일 때 이 사람 수업 들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전체적인 칸트가 어떤 새끼인지 아니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참고해 놓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6.0에서 배경 지식을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놈이 살아있고 죽었다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혹시 수능 성적 잘 나오면 농구수를 봐야 되잖아. 못 나오면 뭐 그냥 원서 내고 그냥 배짱 지원 또는 그 뭐 마지막에 그렇게 원서 내면 되는 거지만 재수 없어가지고 수능 성적이 전부 다 1등급 나왔어. 국영수가 다 1등급 나왔어. 그럼 너희들 원서 어디 낼래? 서울대 한번 밀어내지. 그럴 거 아니야. 그때는 칸트 한번 이 새끼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6.0의 목적이 뭔지 알겠지?
자, 들어가. 칸트가 했던 이 말을, 자, 봐봐. 이 말, 자, 알아도 11번 위에다가 칸트는 일반적으로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시켰다라고 해. 통일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해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잘 봐봐. thought without content. 컨텐트가 뭐야? 내용물이야. 내용 없는 사상은, 내용 없는 생각은 empty, 공허하고. 아까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이 칸트가 먼저 사람이고 아인슈타인 나중 사람이야. 아인슈타인은 칸트의 이 말을 인용한 거야. 내용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intuition. 이게 뭐야? 직관. 우리 최종성 알지? 직관수학. 응? 이상익 직관으로 유명해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직관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직관이란 말은 철학적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요. 직관이 뭔지 아는 사람? 경험 이전의 생각이에요. 내가 감각적인 경험 이전의 생각이야. 딱 봤을 때 뭐 딱 느끼는 그것을 직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직관 수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지. 왜? 딱 4번 이건데? 아니, 직관은 머리를 돌리지 않는 거야. 그 순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경험적인 원죄를 철학 쪽에서는 직관이라고 해. 그래서 나는 이상희 선생이 직관이 뭔지 모르고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라고 내가 항상 만나면 충고를 해줘요. 철학 그러면 이상희 선생이 항상 찡그리고 최종성은 대답도 안 해. 자, 봐봐. 어쨌든 우리의 현실이야. 직관이라는 건데 without 컨셉이지. 컨셉은 뭐야? 개념이지. 자, 마무리할게. 이게 그 유명한 내용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컨텐트에다가 경험이라고 적어. 우리가 경험적인 정보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생각만 해. 짱구만 계속 굴려. 이게 바로 누구야? 합리론이야. 경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경험 없이 자기 혼자 생각만 많이 하고 짱구만 많이 굴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그거는 공허한 거야. 배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thought without content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지. 그 다음 반면에 자, 개념 없는 직관은 뭐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자, 수능 많이 보면 저절로 수능 점수 잘 나와? 이때 조심. 혹시 여러분들 중에 6차 때 공부했던 사람이 있어? 6차 때 공부했던 사람은 공부 습관 바꾸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6차 수능 영어는 문제만 많이 풀어도 점수가 나와요. 7차는 안 통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컨셉이라는 건 뭐야? 그냥 만약에 개념이나 공부라고 해. 공부하지 않고 인투이션이면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 저절로 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때 컨셉은 뭐야? 자, 인투이션은 경험주의자들 지칭하는데, 아무리 경험론자들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더라도 그 경험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고력의 활동이 없이는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지. 자, 칸트는 이 명제에서 뭐를? 경험론과 합리론의 통일을 유도하고 싶었던 거야. 그 정도만 알아도 합리론과 경험론 통일, 그 정도만 적어. 합리론과 경험론의 통일만 적어놓고 나중에 더 공부가 필요할 때는 누구? 어떤 선생님이 그걸 참조하라고 했어? 백종현 선생. 이 사람만이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정식으로 칸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12번 동사 찾는다. 동사 누구야? 처음엔 동사만 찾는 연습에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했어. 동사 누구? was. 질문. 자, was가 동사면 주어는 누구야? To young Emerso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싶은 마음 생기지? To young Emerso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젊은 에머슨에게, 나봐. 주어 앞에 쓸데없이 나오는 내 놈 누구라고 했어? 따라해본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라고 했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젊은 에머슨에게 오리엔트가 뭐야? 동양이야. 밑에 각주로 내려가 봐. 그럼 동양의 반대말이 뭔가 봐. 동양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리엔트를 잘 알아.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배를 타고 왔단 얘기야. 방향을 잡아주다 오리엔트야. 그럼 왜 서양은 옥시던트야? 옥시던트 소리가 누구랑 비슷해? 액시던트, 인시던트랑 비슷하지. 액시던트와 누가 있어? 인시던트가 있지. 이게 뭐야? 사고지. 얘는 사고, 얘는 뭐야? 사건이야. 어떻게 달라? 정상회담을 하면 사고야?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사고야? 어? 그때는 사고지. 하지만 정상회담 그 자체는 뭐야? 사건이지. 액시던 주로 나쁜 일에 쓰고 인시던트는 중립적인 데 쓰는 거야.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야? 사고, 사건인데 어쨌든 사건이나 사고는 갑자기 뭐가 떨어진 거지. 날벼락같이 생겨난 일이지. 옥시던트, 해가 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같이 봐. 자, 젊은 에머슨에게 오리엔트, 동양은
For 30 years, 30년 동안 mysterious, 신비롭고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랜드, 세계였다는 거지. 자, 잠깐만. 내가 해석할 테니까 너희들은 독해 준비. 아까 11번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해석이 되지만 그것도 독해와 해석이 다르다는 거지. 자, 12번 내가 천천히 해석할 테니까 독해. 단락의 전개 방식 한번 예측해봐. 젊은 에머슨에게 동양은 30년 동안 신비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에머슨은 동양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야? 30년 동안은 동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31살, 32살부터 동양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생겨났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정리해봐. For the first time 뭐라고 했어? 무엇보다도 뭐의 시작이라고 했어? 열거나엘의 시작이라고 했지. 그 다음 for the first time 뭐라고 했어? 처음으로가 되면 시간 순서 역사 기원 발전이라고 했지. at first는 무슨 효과 노린다고 했어? 처음에는 시간상의 대조효과 발휘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이때 에머슨 글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시간상의 대조지? 그치? 시간상의 대조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야? 에머슨이 동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에머슨의 동양관, 그게 주제 제목 되겠지. 이게 예측 독해야. 나는 첫 문장 첫 줄을 읽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글이 보이는 거야. 만화책 기법 어저께 얘기했지? 그다음 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갈 텐데 13, 14, 15, 16 한번 도전하면서 이 과정에서는 딱 하나만 해. 겁먹지 말고 동사만 찾아. 틀려도 좋으니까 동사만 찾아. 그러면 나중에 문법 문제도 저절로 풀리기 시작해. 오케이? 자, 공부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사실상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열어봐야 돼. 열어봐야 되는데 공부의 내적 동기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만들 수 있어. 어저께 이제 지나가다가 나도 거기 가보고 싶은데 로버트 카파라고 알아? 그러니까 미국 그 전설적인 종군 사진 기자야.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인데 나도 그 사람 사진을 그냥 한두 장면만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전설적인 사람이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알아? 그거 봤어? 첫 장면에 그럼 제1 해병사단이 내릴 때 총알 날라오면서 사람들 죽는 거 보이지? 그때 로버트 카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일 먼저 뛰어내린 놈이야.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해병대가 상륙하는 장면을 찍은 애야. 얼마만큼 전설적인 사진가인지 알겠지? 어? 해병대보다 먼저 뛰어내렸다니까? 상륙정에서 첫 번째 상륙정에. 물론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 원래 총알은 먼저 뛰어내린 놈한테는 안 와. 두 번째 오는 놈한테 먼저 죽지. 왜? 첫 번째 놈은 표적을 못 찾거든. 그렇잖아. 로버트 카파가 그런데 그때 로버트 카파가 그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거의 첫 그 상륙정 내부에서 한 24시간인가 전투를 벌였을 거야. 근데 로버트 카파의 사진이 왜 뛰어난 사진이냐면 이때 자기도 두들부들 떨었거든. 그래서 사진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명작이야. 왜? 생명이 흔들리니까. 한 번은 로버트 카파가 어떤 새끼냐면 또 어떤 사람이야.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독일에 이제 공수부대가 낙하할 때 있지. 이때도 제일 먼저 뛰어내렸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나오는 군인들을 찍었어요. 얼마만큼 또라이 기질이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종군사진 기자의 전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인데 그런 사진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공부야. 그래야 내 마음이 울렁이지. 응? 내 마음이 울렁이지. 또 그리고 공부할 때 반드시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만 공부하지 마. 친구들 왕따냐? 주변에 혹시 친구 없냐? 그러면 내가 이제 고3 때 공부 안 될 때 썼던 기법 중에 하나야. 나는 그 당시 뭐 아는 선배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 내가 왕따였나 보지? 근데 그때 어느 날 한번 그 학교 땡땡이 쳤나? 그날 내가 땡땡이 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간 학교 고3 때 땡땡이 많이 쳤어요. 그래서 땡땡이 치고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내가 소심해가지고 서울대 정문에 수의가 있더라고. 수의가 학생증 검사할까봐. 우리 학교 이제 건물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학교의 상징이지.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알지? 공, 산, 당. 빨갱이들의 이제 거처라는 데야. 우리는 그렇게 나는 배웠어. 나는 우리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어. 진짜 뭘 의미하는지는 나도 몰라. 응? 그냥 우리 선배들이 공, 산, 당으로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아 공산당이다 우리는. 뭐 그렇게 뭐 배웠어.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289 종점인가 뭐 해가지고 신림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여기 수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여기 떡볶이도 팔고 그래. 떡볶이라도 먹지. 요즘은 이제 안 팔지도 몰라.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서 버스 타고 왔어.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가 본 거야? 못 들어갔어. 응? 근데 한 번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가가지고 근처까지가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고 실제로 대학은 나는 그 당시 소심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4, 8, 12 이 4의 배수로 시작하는 데가 대형 강의실이에요. 대형 강의실 같은 데는 몰래 들어가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야? 수업을 이른바 잘하는 선생님들이야. 실력 있는 사람이기보다 뭐야? 수업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시절이었다면 요즘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 나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하라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서울대 경제학과 그 사이트에 가서 맨날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서울대 경제학과야. 경제학과 애들하고 노닥거려요. 이거는 좀 지나치고 이건 좀 지나치고 그리고 심지어 경제학과 교수의 수업을 미리 듣는 놈이 있어. 이건 좀 지나쳐. 그리고 나 아는 제자 한 놈이 한 번은 지가 서울대 국문과 가겠다고 국문과 수업을 들어갔어요. 국문과 수업은 대체로 20명 한 평의 소수정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한 놈이 딱 앉아 있으니까 교수가 얘가 이상하지. 생긴 것도 좀 초라하지. 우울하게 보이잖아 얘가. 넌 누구니? 그랬더니 노량진에서 수업 듣는데 혹시 정지웅 선생님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인문대는 나왔어. 어떻게 나를 알아? 그게 가능해? 정신 나간 놈.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내적 자극을 받으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도 느끼면서 그리고 요즘엔 온라인에 정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해당하는 어떤 과나 학부 분야까지 정해놨다면 그 학부 분야에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는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내적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물론 공부는 책상에 오래 앉아 붙어있는 게 힘이야. 하지만 이 앉아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뭐를 만들어야 돼? 내적 계기를 만드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카파는 나도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인생을 따지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폴란드 원래 폴란드 출신인가? 폴란드에서 파시즘이 등장을 하자 폴란드에서 쫓겨나고 폴란드에서 도망가가지고 베를린 갔더니 베를린 갔나? 어디 갔더니 어디가 도망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간 데가 미국이었던 거야.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역경과 고난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그 여건과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힘은 자기에게서 만들어줘야 돼. 알았지? 화이팅! 가자. 자 봐봐. 자 13번 동사 누구야? 13번 동사 누구야? 이제 보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이 바로 뭐냐면 not에 동그라미 치고 but 동그라미 쳐야 돼. 자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치고 나서 보면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치고 나서 보면 칠판 본다. 자 주장 주제문을 만드는 전투적인 요소 3요소가 있어. 누가 있냐면 나는 이제 only 대신에 얘를 더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일부러 의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 not just a 법비 이게 뭐야? 자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얘야. not a 법비하고 not just a 법비 같아 달라? 다르지. 우리는 표준 영어에서는 not only a but also b로 배워요. 근데 also는 일반적으로 자주 생략돼. 그리고 only 대신에 just나 merely나 limited 같은 단어가 나와. 얘는 뭐야? a뿐만 아니라 b조차도지. A뿐만 아니라 B조차도가 되면 A는 긍정, B는 뭐야? 더 강한 긍정을 하는 거지. 더 강한 긍정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A가 아니고 B이다지. 그러면 얘는 틀렸고 누가만 맞는 거야? B만 맞는 거지. 전부 다 B가 키워드 핵심 뭐야? 하나 더 있지. 누가 있어? Not A without B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B 없이 A 할 수 없다지. B 없이 A 할 수 없다지.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공식이야? 당신 없이 못 살아 공식이지. 야 사실 따지고 봐라.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당신이 무슨 놈이 중요해. 그리고 당신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여러 당신이 존재하는 거야. 비웃니? 자 봐봐. 그러면 사실상 그렇잖아. 어쨌든 그렇지만 얘를 강조하는 거지. 키워드지. 요런 놈들은 대체로 TS가 뭐의 줄임말이야? 터펙트 센텐스.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하겠지? 정리해줘. 정리해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는 따로 끊어가지고 그 졸업생 사이트 거기로 올리면 돼요. 네. 오늘 요즘에는 영어를 공부를 독학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간단간단 멘트한 거를 이렇게 올려서 애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라고 하더라고 회사가. 내 말 들으면 또 용기와 격려가 생기잖아. 아니, 격려가 생기면 안 되지. 격려를 해줘야지. 이런 무지한 놈. 자, 주제문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나대의 법비 왼쪽에 TS 표시해. 자, 더키 전체 네모치고 더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주장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해. To understanding overpopulation. over에 동그라미 치고 over은 초과나 과잉. 인구 과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열쇠가 되는 것은 population density. 이때 population density가 뭐야? 인구 밀도예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밀도를 중요하다고 여겼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인구 과잉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에 산술적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많으냐라는 이건 산술적 평균이지. 그치? 자, population density. 자, 이거 뭐야? 산술적 평균이라고 하고 이거를 자 봐봐. 인구 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어제 우리 얘기했어.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는 단복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number of가 되면 뭐야? 앞에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수많은이라고 했고 the number of가 되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숫자, 수치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봐봐. 인구 과잉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밀도가 아니라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숫자인데 in area.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야. relatively. 자, relative 이거 뭐야?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으로 it's a resource. 그 자원과 capacity는 뭐야? 능력이에요. environment, 환경이지. 토부정사 앞에 논리적 판단을 하면서 끊어줘. sustain 무슨 뜻? 지탱하다. human activity가 나오니까 인간의 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에 상대적인 역량을 갖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자, 쉽게 얘기하면 자원이 넘쳐나고 예를 들어서 생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뭐야?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이것은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생산활동이 없고 거의 자원도 없는 지역에서 인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 의미의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게 바로 뭐야? population density는 이른바 산술적 평균이에요. 요걸 보통 자, 혹시 사회문화 선택하고 있는 사람, 사회문화 선택하고 있는 사람, 이 문과 쪽에 그러면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 중에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 구별하는 거 나오지. 산수 평균이 대체로 뭐야? 양적인 접근이에요. 반면에 이게 뭐야? 그 지역의 생산력과 자원을 갖고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인구의 숫자를 계산하는 건 뭐야? 질적인 접근이지. 자, 마무리하자. 인구 과잉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술적 평균인 양적인 인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의 영역을 고려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인간의 상대적 숫자라는 거지. 그럼 봐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인구 과잉이 잠깐만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봐. 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인구가 과잉이 되면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구를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인구 억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부 다 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구 억제의 중요성을 따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자녀 갖는 운동 많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일어났지. 그러다 최근에 말이 바뀌었지. 왜 그럴까? 자, 지구가 절대 인구로 가질 수 있는 인구의 숫자가 60억인지 7억, 10억인지 100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모르는 거야. 지구가 만약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제3세계에서 인구가 많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이 빨라지면 인구가 더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사람은 인구 과잉에 대해서 양적인 접근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야? 비판하는 사람이지. 자, 마무리하자. 인구 과잉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밀도와 같은 산술적이고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환경의 능력과 자원을 비교해 봤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는 거지. 하나만 더 들어가자. 하나만 더 들어가. 14번. 14번 역시 마찬가지야.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is 두 개야. 앞에 있는 is야 뒤에 있는 is야? 뒤에 있는 is. until에다 동그라미 치고 질문.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세 놈이 누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자 봐봐. refusal. 자, 거부하는 거야. 뭐를 거부하는 거야? 믿는 것을 거부하는데 프루프가 뭐야? 증거.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뭔가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rational position. 합리적인 입장이란 얘기지. 즉 증거 중심주의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야?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뭐야? 공판 중심주의 얘기한 거 그런 맥락이야.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야. 그 다음 세미콜론 나왔어.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동사 누구야? is지. denial. 거부하는 거야. 뭐야? all outside of our own limited experience.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제한된 경험, 그 바깥쪽에 존재하는
all 모든 거지. 여기 outside부터 시작해서 experience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 outside all 앞에 있는 outside에서 괄호를 열고 experience까지 괄호를 닫아. 이놈이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all을 꾸며주는 거야. 자, 나봐. 자, 복습. 오늘 배운 명사 확장의 원칙. 누가 있었어? 자, 잠깐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먼저 노래 불러.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라고 했어?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that, what, 의문사가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명사의 확장 뒤에 따라붙는 거 누구였어? 전치사구,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컴마, 동격.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 관계사절, 동격의 대절인데 지금 사실 all이라는 명사 뒤에 outside부터 시작해서 experience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밑에다 뭐라고 적어? 형용사구라고 적어. 형용사구라고 적어. 자, 우리의 제한된 경험, 외부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또한 거부하는 것은 is absurd, 터무니없다라고 했지? 자, 요 문장의 의미가 있는 게 뭐야? 자,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입장이지만 또 하나 첨가시키고 있지. 뭐를 첨가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경험 외부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선이 있는 거지.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을 거부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렇지? 한 번쯤 14번 왼쪽에다 적어. 이건 14번 내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옆에다 적어. 수능에서 드물게 2006년에 한번 나왔던 거야. 2006년에 나오고 2007년 작년에 안 나왔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지? 그런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런 맥락은 내일 이어서 좀 하자. 화이팅! 좀 힘 좀 내고 꼭 너희들 보면 미 제1 해병 사단하고 똑같아. 압록강 전투에서 패배하고 막 총 질질 끌고 오는 좀 힘 좀 내고 공부는 끊임없이 자기 내부에 뭐를 만들어내야 돼? 파토스라고 하는 어떤 열정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거는 꼭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어디 한번 가보는 거 괜찮다고 했어? 카파, 로버트 카파, 카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빠르면 6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와요. 6월 교육과정평가원은 EBS 같은 데서 문제은행식으로 낸다라고 했어 올해. 알고 있는 사람 몇 안 돼? 야, 자.